이거 모르면 최대 120만원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나드입니다. ISA, IRP,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특히 요즘엔 나스닥 ETF 투자는 거의 필수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품이 너무 많고 다 비슷해 보여서 아니 도대체 뭘 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오늘은 2025년 7월 최신 버전으로 국내 상장된 나스닥 100 ETF를 싹 다 비교해 봤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제일 유리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ETF를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5가지, 바로 순자산, 거래량, 수수료, 수익률, 괴리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자산과 거래량,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고 수수료와 괴리율은 낮을수록 좋은데요. 이것만 잘 비교해도 ETF 최종 수익에서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쉽게 말해서 ETF의 몸짓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에서 우리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우량 주식이라고 부르잖아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시가총액, ETF는 순자산 규모를 보면 됩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누가 가장 덩치가 클까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 중 1등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입니다. 타이거가 순자산 규모로만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그 다음으로 2위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3위는 한토의 에이스 순이에요.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 북적북적한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비교적 쉽죠. 근데 한적한 시골 장터에 들어가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도 없어서 거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ETF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 팔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면 호가 차이도 적고 체결도 빠르죠. 반대로 거래량이 적으면 호가 간격이 벌어져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거나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ETF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ETF는 무엇일까요? 2025년 7월 3일 기준 거래량 1위는 코덱스, 무려 25만 주 이상 거래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소울 순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래량 측면에서는 코덱스가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ETF를 고를 때 그냥 단순히 수수료만 낮은 것만 고르면 된다?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3가지예요. 바로 총보수, TER, 그리고 실비용. 많은 분들이 운용 수수료만 보고 ETF를 고르는데요. 사실 그건 보이는 비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숨은 비용도 꽤 많아요. 총 보수는 ETF 운용에 들어가는 총 비용으로 운용 수수료와 신탁 보수료 같은 게 포함되고요.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수 사용료 같은 비용도 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걸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친 걸 TER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TER과 매매중개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은 실비용, 즉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를 고를 때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게 제일 좋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용을 포함한 실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실비용은 누가 제일 저렴할까요? 2025년 7월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가 0.1479%로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가 0.175%, 그 다음은 KB자산운용의 라이즈 순이네요. 네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낮으면 당연히 수익률도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TF의 수익률은 운용사가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도 운용사의 운용 방식에 따라 최종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ETF를 고를 때 단순히 수수료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반영한 실비용 반영 수익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부터 3년간의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수익률을 비교할 때 단순히 짧은 기간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좋은 성과가 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수익률을 보면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ETF가 107.7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비용 수수료가 가장 낮았던 타이거는 최근 3년간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코덱스와 타이거 이 두 ETF 간 수익률 차이는 약 1.2%.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다면 최종 수익에서 약 12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같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운용사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ETF의 순자산 가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산 ETF의 시장 가격이 10,000원인데 순자산의 가치는 12,000원이다? 그럼 이 ETF는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더 낮기 때문에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시장 가격이 더 높다면 그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셈이죠. 최근 3개월간 괴리율을 보면 신한자산운용의 쏘리 괴리율이 가장 낮았고요. 나머지 상품들은 괴리율이 0.03%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순자산 규모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로 코덱스, 에이스, 라이즈, 솔 순입니다. 그 다음 거래량 측면에서는 코덱스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고 그 뒤로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솔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비용 수수료 측면에서는 타이거가 가장 저렴했고 그 뒤로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솔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까지 비교해 봐야 된다고 했죠? 최근 3년간 실비용을 반영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덱스가 1등을 차지했고 그 뒤로 라이즈, 에이스, 타이거 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간 괴리율이 가장 낮은 ETF는 신한자산운용의 쏘리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한투의 에이스가 마이너스 0.02%, 나머지 타이거, 라이즈, 코덱스는 마이너스 0.03%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실비용을 반영한 수수료가 낮은 ETF를 원한다면 타이거를 추천드리고 거래량이 제일 많은 ETF를 원하거나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코덱스로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ETF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감 좀 오셨죠? ETF, 그냥 유명한 거 아무거나 사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기준으로 꼭 한 번씩 비교해보세요. 근데 혼자서는 비교하기 귀찮다 이런 분들은 구독해놓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럼 기존에 들고 있는 ETF 다 팔고 새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굳이 기존 ETF를 팔지 말고 앞으로 신규 매수하는 분부터 갈아타고 싶은 ETF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